네, 앞서 전해드린 대로 라인펀드 손실액의 80%를 배상하라는 금융당국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지 또 피해자들은 어떻게 받아들일지 금융정의연대 김득희 대표 전화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김득입니다. 예, 많은 분들이 라인펀드 사태 관련 뉴스들 워낙 많이 접하셨을 거고 금감원에서 이 사태 조정을 진행 중이었다는 건 알고 있으셨겠지만 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정확하게 잘 몰랐던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서요. 일단 그간의 과정들을 좀 정리를 해 주실까요? 예.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1조 6천억 원이 2019년 12월 기준으로 판매가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최초로 나왔던 게 작년 7월에 1월 날 무역금융이라고 분쟁 조정을 했는데 이게 이제 민법상 착오이한 계약 취소를 적용해서 100% 반환해라 이 결정을 내렸고 네. 이 금액이 한 1,600억 정도 해당되거든요. 네. 다만 이제 2018년 11월 이후 미국으로부터 부실을 통보받았을 경우에 해서 이거는 이제 100% 반환 결정이 내렸고 신한금투, 하나은행, 우리은행 등 판매사들은 업무상 배임 때문에 법률 검토 시간이 필요하다고 해서 한 달의 더 시간을 받아서 전원 수용을 해서 전액 배상이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방금 말씀하셨던 사후정산 방식 네. 이거는 뭐냐면 손실이 확정되지 않았을 때는 분쟁 조정이나 재판이 열리지가 않는데 이건 이제 사후에 정산하겠다라고 하고 이걸 판매사가 받아들이면 이제 분쟁이 시작되었는데 네. 제일 먼저 받아들였던 KB증권이 작년 12월 30일 날 열렸고요. 예. 우리 기업은행이 올 2월 23일, 신한은행 무역금융 CI가 올 4월 19일, 그다음에 하나은행, 부산은행이 이제 올 7월 13일 날 이제 분쟁 조정이 열려서 배상 비율이 결정된 상황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이번에 판결이 난 그 대신증권은 예. 어떤 상품을 고객들에게 어떤 의무를 배제한 채 팔아서 문제가 됐던 건가요? 그러니까 라임 타이탄 펀드라고 이 펀드를 팔았는데 지금 미상환된 판매 중단된 금액이 한 1,839억이고요. 네. 554계좌 이걸 개인하고 법인하고 다 포함돼 있는 상태고 이걸 어떻게 팔았냐면 적합성 원칙을 위반했는데 투자자 성향을 확인도 하지 않고 펀드 가입에 결정된 후 공격 투자형으로 투자 성향을 조작을 한다 해서 적합성 원칙 위반을 했고요. TRS 및 주요 투자 대상자에 대해서 위험성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고 초고위험 상품을 오히려 안전한 펀드라고 설명해서 설명 의무 위반을 했고요. 그다음에 대신증권 반포 WM 센터 같은 경우에는 투자 대상 자산 위험 등을 대해 거짓을 기재하거나 설명 자료 등을 사용해서 펀드 가입을 권유해서 부당 권유 및 부정거래 금지 위반도 확인되었다라고 해서 금감원이 위반을 확인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이제 그동안은 앞서 설명드렸던 데들 같은 경우는 배상 비율이 제일 많이 나온 게 KB증권이 60%가 나왔어요. 예. 여기서 이제 부당 권유라든가 부정거래에 대해서 인정들이 없었고 제일 낮게 나왔던 데가 기업은행이 이제 50% 나와 있는데 네. 대부분 50, 55 아니면 60이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언론 보도를 통해서 많이 아시겠지만 이 대신증권 라임 같은 경우에는 청와대 전 행정관이 금감원 문건을 전달해서 논란이 돼서 재판을 받았고, 네. 그다음에 김봉현이라는 사람이 몸통이라고 해서 검찰 검사하고 술자리도 가져서 논란이 되었던 그 사건이거든요.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어떠한 법률 위반을 했느냐에 대해서 재판을 진행을 했는데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가 있는데 이게 법률적으로 인정을 받아서 확정이 되었고 그다음 두 번째로 그동안은 잘 인정 안 했던 부당권유가 전체 인정되었습니다. 네. 부당권유는 거짓을 알리거나 사실을 오인하게 만드는 이런 행위로 해서 이걸 인정을 받아서 최대 한도인 80%가 지금 결정되게 된 거였죠. 네. 그럼 그 80%로 결정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러니까 불안전 판매에서는 제일 나온 거는 맞습니다. 네. 그런데 기본 비율이 이제 50% 공통가산 30% 해서 투자자별 가감 조정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개입이 80%로 딱 정해져 있습니다. 내가 계산을 해서 이 가감 조정 요소 중 보면 고령 투자자, 계약 서류 부실,
모니터링 콜 부실 이렇게 해서 100%가 계산상 나올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런데 최대 한도가 80%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피해자 입장에서는 아니 내가 대신 정권으로부터 사기를 당했는데 왜 내 책임을 20% 사기당한 책임을 20%를 물었느냐 이렇게 하면서 지금 분통을 터뜨리고 계시는 거죠. 네. 그 대신증권의 그 라인펀드 관련 투자자가 지금까지 파악된 게 몇 명 정도나 되나요? 지금 현재 550계좌니까 그리고 민원 접수가 259건이 되어 있거든요. 예. 그래서 대충 보면 한 550, 법인 포함해서 550 그리고 피해 금액은 미상환 금액은 1,839억 원. 이게 네. 이제 금감원이 자율배상까지 포함한 금액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 이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 안건으로 상정된 그 손실 미확정 라인펀드 판매사 아까 이제 쭉 설명을 해주셨고 배상 예. 비율도 이제 간략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예. 혹시 이 과정에서 뭐 금감원이 놓친 부분이라든지 미비했던 점이라고 보고 계시는 부분이 있으신지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나왔던 게 이제 부실을 통보, 그러니까 무역금융 같은 경우에는 2018년 11월에 미국으로부터 부실을 통보했다. 해서 이후에 판 상품에 대해서는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 결정을 내렸어요. 네. 근데 우리은행 같은 경우에는 내부적으로 문건을 작성을 해서 부실을 인지했던 정황이 드러났거든요. 4월 이후에.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최소한 내부 문건에 따라서 부실을 인지한 것 이후에 판 상품은 무역금융 전례를 봤을 때는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 결정을 내렸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내리지 않았죠. 그러다 보니까 특히 이제 우리은행 피해자분들이 반발이 심하고 네. 검찰에 대검에도 지금 가서 진정서도 제출한 상태입니다. 예. 이렇게 은행별로도 다르고 대신증권도 다르고 그러니까 대신증권 손해배상 비율이 가장 높습니다. 지금 80%로 책정이 됐는데 네. 은행별로 그리고 대신증권까지 이렇게 다 배상 비율이 다른 건 이유가 있을까요? 그게 좀 전에 설명드렸던 부당권유가 대신증권 같은 경우는 재판 과정에서 인정이 되었고 사기적 부정거래가 인정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사기적 부정거래라는 것은 뭘 이야기하냐면 예. 중요한 사항을 거짓으로 기재하고 이 거짓에 대해서 금전적 이익을 얻으려고 했던 것들이었는데 네. 이게 그 센터장 같은 경우가 인정이 되었죠. 특히 이제 대신증권 같은 경우는 그 반포 WM 센터에서 그동안 1조 정도 팔았거든요. 네. 여기서 중점적으로 한 95%가 다 여기서 이루어졌는데 그 센터장과 라임의 특수 친분 관계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라고 봐서 검찰이 기소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재판이 확정됐기 때문에 우리 신한 하나 등과는 좀 달리 높게 나왔고 국민 KB증권 같은 경우는 TRS를 운영했던 운영사였기 때문에 네. 5%를 더 인정을 해서 60%까지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대신증권 네. 같은 경우는 조금 피해자들이 분통을 터뜨리는 게 예. 그럼 20%가 법원에 의한 판결에 의해서 지금 받게 된 거거든요. 네. 그러면 상한을 80%로 한정할 게 아니라 그 상한도 그게 순차적으로 좀 올렸어야 되지 않냐. 이게 논쟁이 이렇게 바라보고 계시면 저도 그게 좀 타당하다고 보는 게 네. 은성수 위원장 같은 경우가 DLF 사태 터졌을 때 공짜 점심은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DLF 때도 치매 환자, 고령, 난청이었거든요. 네. 입원한데도 최고 배상 비율이 80%밖에 나오지 않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실 올라갔는데 배상 비율은 20%가 다른 데보다 예. KB증권이나 25% 정도 올라갔는데 예. 사실 내가 그 조건에 해당되면 KB증권이나 신한이나 하나에서도 80% 나올 수가 있거든요. 가산점을 다 받았을 때. 네네. 그분들과 차이가 없어지게 되니까 형평성의 원칙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또 하나가 이제 민법상 사기 취소가 있거든요. 예. 이 사기 취소에 대해서 형법상 사기로 한정해서만 지금 판단을 하는 게 또한 불만인 거죠.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에 대해서도 판단을 했어야 되는데 네. 금감원이 거기에 대한 판단은 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대신증권한테 사기당하고 금감원한테 배신당했다. 이런 불만들과 고통들을 지금 호소하고 계십니다. 네. 자, 그러면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번 예.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에서 결정난 건 그러니까 기존 사모펀드 분쟁조정 시에는 확인이 안 됐던 부분이었습니다.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부당권유 금지 위반 행위가 법원 판결을 통해서 이번에 어쨌든 처음으로 확인이 된 거고 예, 이걸 맞습니다. 이제 배상 기준에 반영을 해서 비율이 상향 조정이 된 거고요. 예. 네.
이게 우리가 그동안 계속해서 좀 문제라고 지적을 해왔던 불안전 판매에 해당하는 부분인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불안전 판매에 해당하는데 네. 사기 부정거래는 처벌 조항이 있고 그다음 음. 부당 권유는 처벌 조항이 있습니다. 예. 그동안 우리가 불안전 판매에서 다른 데가 어떤 설명의무 위반이나 적합성 원칙 위반 이런 것들은 처벌 조항이 없다 보니까 당사자들이 처벌을 안 받았는데 부당 권유와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에 대해서는 처벌 조항이 있다 보니까 대신증권센터장 같은 경우는 2년 실형이 나온 거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금감원이 이렇게 결정을 내렸다면 그럼 이 결정은 번복이 안 되는 거죠? 수용을 하지 않으면 네. 번복이 되지 안 되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러니까 논의를 하지 않았던 것들은 분쟁조정법상 다시 재조정 신청을 할 수가 있는데 네. 저희들이 보기에는 민법상 사기에 해당하는지 안 하는지에 대해서도 논의를 한 걸로 보여지거든요. 보도 자료는 안 나왔지만 예. 그 근거가 뭐냐면 원래 2주 전에 이게 결정을 하려고 했어요. 네네. 그런데 대신증권 같은 경우는 갑론을박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2주간 미뤄지고 사실상 어저께 발표를 하게 된 거였죠. 그래서 민법상 사기에 대해서 저희들은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까지 폭넓게 해석을 해서 민법상 사기 취소로 계약 취소 결정을 해야 된다. 피해자들도 그런 의견을 가지고 금감원에 법률 의견서도 냈고 저희들도 금감원에 여러 루트를 통해서 면담을 통해서도 이야기를 했던 거였거든요. 적극적으로 좀 해석해달라라고 했는데 딱 사기만 바라본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했던 논문 중에 하나가 서울남부지검 서원익 검사라는 분이 논문을 발표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올해 발표된 내용인데 사기적 부정거래 구조는 형법상의 사기죄와 유사하다. 특히 중요사실 거짓 기재 또는 표시 위에 의한 사기적 부정거래는 형법상의 사기죄가 적용되는 투자 판단의 기초사실에 대한 기망행위의 유형이다. 이렇게 논문에 나와 있거든요. 네. 다시 말하면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가 형법상 사기에 해당한다고 한 것이고 형법상 사기에 해당한다면 민법 110조의 사기에 의한 계약 취소 사유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제 그런데 이게 이제 번복이 되지 않으면 저희들이 예측하기에는 1억 정도에서 손실 나신 분이 80% 배상을 받으면 사실 2천만 원 손실이 보게 되는 거거든요. 예. 이게 이제 재판으로 가면 실익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자금이 지금 형편이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드시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라도 울며 겨자 먹기로 80%가 나오신 분들은 수용을 하실 것 같은 분도 계시고 80%가 나왔던 70%가 나왔던 금액이 크신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급하게 돈이 필요 없으신 분들은 민사에서 재판으로 가서 민법상 사기에 의한 계약 취소까지 다퉈보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희들이 보기에는 민법상 사기에 의한 계약 취소 사유에 충분히 해당한다 이렇게 보는 거죠. 예. 그러니까 좀 더 무겁게 판단을 좀 내려줬으면 좋겠다라는 게 피해자들의 입장인 그렇죠. 겁니다. 네. 예. 관련해서 이 사기 피해자 대책위원회 입장문도 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피해자 대책위원회 같은 경우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대신증권하는데 사기당하고 금감하는데 배신당했다는 입장에서 논의를 해서 이건 전체적으로 수용을 할 수 없는 거고 개별적으로 형편에 따라서 수용할 수 있는 분들은 수용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민사로 가실 분들은 민사로 가겠다. 이런 입장인 거고 금감원에 대한 규탄이 아주 강하게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예. 만약에 투자자들이 민사로 가거나 말씀해 주신 대로 소송까지 나선다고 한다면 이 재판 결과에 따라서 투자자별로 배상 금액이 좀 달라질 가능성도 있습니까? 일괄될 수가 있죠. 지금 현재는 자율배상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감점 요인이 있거든요. 이 감점을 다 받았을 경우에 80이라 하더라도 65%가 배상 비율이 결정이 될 거거든요. 그럼 65, 70, 75, 80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데 만약에 민사에서 민법상 사기에 의한 계약 취소가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도 해당된다. 이렇게 본다면 전액 배상 결정이 나올 수가 있죠. 일괄적으로 소송 들어가신 분들은. 네. 투자자분들이 어떻게 소송 의지를 밝히신 분들이 많습니까? 소송 의지를 밝히신 분들도 꽤 있습니다. 금액 크신 분들이라든가 억울해하시는 분들. 그렇군요. 저한테도 어저께 전화 와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말씀들을 많이 물어보셔서 일단 소송 배상 비율이 얼마로 결정되는지 먼저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소송을 하실지 안 하실지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시라고 이렇게까지 안내해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투자자 측이 반발해서 이렇게 신청인이 분쟁 조정안을 수락하지 않으면 분조위 권고가 성립이 되지 않을 건데 현재로서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받아들이지 않을 확률이 더 크지 않을까요? 대신 정권은 아마 받아들일 거예요. 사실 이제 대신 정권은 그 센터장만 지금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로 처벌을 받은 게 아니라 네. 이 양벌 규정 위반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회사가 조직적으로 했느냐 이걸 보고 올 초에 대신 정권도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로 양벌 규정 위반으로 지금 기소가 된 상태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실 금감원이 대신 정권의 입장도 고려했다고 보거든요. 이번 결정을 보면. 그렇기 때문에 대신 정권이 이마저도 수용을 하지 않는다면 대신 정권은 정말 염치 없는 판매사가 되는 거고, 다만 이제 피해자들이 어떻게 할지, 그러니까 이게 분쟁 조정에서 지금 결정 난 분은 한 분이시거든요. 네. 이번에 이제 80%가 나왔고 하기 때문에 결정문을 받아보고 수용을 할지 안 할지 결정을 하실 것 같은데, 이분이 수용을 하시게 되면 분쟁 조정은 수용이 되지만 자율배상 결정에서 그걸 수용을 못 하신 분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예측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참 이게 조심스러운 말씀입니다만 뭐 주식 투자를 해도 그렇고 요즘 뭐 코인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니까요. 우리가 투자를 하기에 앞서서 뭐 이런 말들을 경고문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모든 투자의 책임은 개인이 지는 것이다. 이런 경고문을 많이 보고 투자를 하면서 저희도 인식을 하고 있긴 한데 그렇다 보니까 이 라인펀드 사태 배상 쪽에 대해서 약간 좀 곱지 않은 차가운 시선을 보내시는 분들도 일부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받아들이시는지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 정권 주식, 그다음에 리스크가 큰 상품, 그러니까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 상품에 대해서 충분히 그렇게 통보를 설명을 받고, 그리고 내가 가격 조건에 대해서 됐다면 당연히 책임을 지면 안 되는 거죠. 판매사들이. 네. 그런데 이게 이 라임 사태에서 나타났던 동일한 현상들은 뭐냐면 위험한 상품을 안전한 상품으로 판매를 했거든요. 특히 대신금정권 같은 경우에는 이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로 거짓으로 인정받았던 게 담보금융 90%, 전환사채 10%로 해서 담보금융 100%로 구성한다. 뭐 이렇게 하고 연 8% 이상의 준확정 금리 수익률 보장해준다. 위험을 0%에 가깝게 조성했다. 네. 이런 식으로 고객들한테 안내를 하고, 그럼 미국이 망하지 않으면, 우리나라가 망하지 않으면, 이게 안전성을 너무 강조하면서 판매사들이 위험한 상품을 파는 게 문제였는데, 오히려 이제 피해자 입장에서는 다들 사기당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런데 이게 사기로 인정되지 않고 소위 말하는 불안전 판매로 인정되어서 50, 55, 60 이렇게 나오니까 오히려 투자자 자기 책임의 원칙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너무 그 비율이 크다. 사실 1억, 2억 가입을 하신 분들은 50% 나오면 1억이 손실 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사실 이분들은 이율을 많이 받을 걸로 생각하고 들어가신 게 아니라 3에서 5% 정도 나온다. 안전한 상품이다.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 방송을 들어보시는 분, 저는 위험한 상품에 대해서 인식하고 들어갔던 파생 상품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까지 보호해줘야 된다. 이건 아니라는 거죠. 예. 그런데 판매사들이 이 위험성을 전혀 고지하지 않고 안전한 상품이다 이렇게 하고 그걸 믿고 들어간 거였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억울해하시고 사기당했다 생각하시는 게 가기 때문에 좀 분리해서 봐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금융정의연대 김득희 대표였습니다.